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할 논문은 Sign and Basis Invariant Network for Spectr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논문인데, 기존에 있던 메시지 패싱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실 두 가지 스킴이 있죠. 하나는 이제 라플라시안 분석을 한다던가,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 패싱 분석을 하는 건데, 메시지 패싱은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 라플라시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보진 않았으니까 그 케이스를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제가 간단하게 적었네요. 논문을 같이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D 매트릭스를 잘 이제 디컴포스 하겠다가 이제 저희의 목표인 건데요. 초반 부분만 잠깐 여기서 조금 추가를 할게요. 왜 지금 어떤 인베리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럼 그 뒷부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니고 이제 라플라시안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이제 adjacent 매트릭스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서 같이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걔네에 대해서 이제 뭔가 뭐 A의 값들을 뭐 비교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아니면 아이겐 벡터를 비교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그래프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아이겐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겐 벡터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실제로 뭐 이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 V가 아이겐 벡터면 마이너스 V란 얘도 아이겐 벡터가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이 아이겐 벡터를 찾을 때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이 반대 방향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케이스는 뭐 사실 좀 디스크리트 하니까 둘 중 하나로 잘 수렴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아이겐밸류의 중복성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이제 람다 1이랑 람다 2가 같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가지는 어떤 공간은 이런 평면 공간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잡았을 때 원래 아이겐 벡터끼리는 다 수직하니까 V1, V2를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V1, V2 뭐 이런 식으로 잡힐 수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불완전성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뭔가 저희가 이런 얘들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런 뭔가 회전에 대한 뭔가 인베리언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실제 이런 이제 논문의 이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네네. 아이젠 밸류가 같다는 게 네네. 그건 그냥 그 방향에 대한 어떤 성분에 그냥 같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이제 같다는 것은 이제 아이겐 밸류가 같은데 걔 멀티플리시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행렬을 분해했는데 가장 탑 아이겐 밸류가 막 두 개인 케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같은 어떤 람다 원에 대해서 얘 이제 디멘션이 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에 우리가 이런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메트리 해야 이제 좋은 네트워크이고 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VI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지금 일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회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회전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2차원에서 예를 들면 2차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디플레시티가,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가 2라고 치면 가능한 이제 뭔가 아이겐 벡터의 집합은 이런 수직한 얘들 두 개를 이제 잡는 건데,
이런 얘가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될 수도, 아이겐 벡터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가 이제 아이겐 벡터의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잡혀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적당히 회전한 애라는 거죠. 뭐 이건 2차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3차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잘 안 보여요. 3차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이제 이런 얘가 있다고 칠 때 여기서 이제 서로 올소고나란 베이시스 세 개를 잡는 거랑 얘랑 이제 다른 올소노마란 이제 베이시스 세 개를 잡는 거랑 사실 이제 얘를 회전시켰을 때 정확히 이제 얘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냥 3차원 공간에 3차원을 그려서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 n 차원에서 3차원 서브스페이스 내에서 이제 회전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vi 트랜스포스 vi가 1이어야 되고 vi 트랜스포스 vj가 항상 이제 0인 이런 이제 집합들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는데 같은 람다에 대해서 사실 올트로노멀한 이제 베이시스를 서브스페이스 내에서 잡는 거라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가 아이겐 벡터의 집합이라면 걔네 둘은 이제 회전 변환해서 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만들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아이겐 벡터가 사실 아이겐밸류가 이제 겹치는 케이스가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이제 뿔마에 대한 시메트리만 맞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 DI에 대해서 이제 OD라는 건 이제 또 회전 매트릭스 뭐 그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그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F가 이제 같은 얘들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얘 디멘션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F V1은 F 마이너스 V1 이런 예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우리가 한국어로 우함수라고 부르나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아야 되니까 이제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제 우함수의 케이스에는 사실 이제 이런 함수 F가 BB랑 B-B로 항상 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함수를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사실 어떤 함수 fx랑 f-x를 합한 애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컨설트 할 수 있을까요? fx를 뭐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f-x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시만 봐도 이제 우함수의 케이스에는 그냥 어떤 b가 있어갖고 이 b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포지션 1입니다. 1차원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D차원의 케이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D차원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HV라는 얘 자체가 어떤 이제 phi 함수가 있어서 V 트랜스포즈를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D 인베리언트한 H를 만들려면 VB 트랜스포즈라는 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F를 만들려면 처음에 V를 V 트랜스포즈로 변환을 해주고 VL로 이제 VL 트랜스포즈로 이제 변환을 해주겠죠.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성분들을 이용한 함수 P를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 함수 P는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로 잘 만들겠죠. 왜냐면 얘네가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도 잘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만들어주면 우리가 사인 인베리언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얘들이 좋냐 안 좋냐를 이제 판별하려면 그러니까
임의의 이런 펑션을 만족하는 것들을 어프로크시메이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을 넣었을 때 익스프레시브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옛날에 다룬 IGN이라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인베리언트 그룹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뭐 그룹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얘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끼웠으면 되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방금 같은 이제 것들을 이용했을 때 유니버설리티를 이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티어리티컬 파워도 실제로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앞에 내용이 있으면 뒤에 거는 사실 매번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얘기들인데요. 실험들을 좀 관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아이디어는 어쨌든 그냥 V에서 VV 트랜스포스를 보내서 V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OD에 대한 이퀴베리언트한 이제 모델을 라플라스한 인코딩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기존에 어떤 실험 결과를 같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처음에 이제 그래서 VB 트랜스포스를 먼저 소개를 하고 여기다가 IGN을 끼워 넣는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설리티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티어리티컬 파워라고 하는 거는 매번 얘기하는 WL 알고리즘보다 뭐 좋냐 안 좋냐, 그게 셀 수 없는 것들을 셀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매번 나오죠. 뭐 WL이랑 메시지 패싱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항상 나오는 되게 진부한 이론 논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실험이 중요한데, 실험의 케이스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MA가 되게 높은데, 이제 라플라시안 포지션 인코딩을 넣어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D 자체를 이제 디컴포스해서 넣어준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넣어준 경우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 MA가 이제 낮아지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에 이제 뭔가 사인넷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인넷이라는 것은 이제 뿔마만 이제 저희가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여기서 VV 트랜스포스로 뭔가 매핑을 해줘서 OD 인베리언트하게 이제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VV 트랜스포스를 계산해줘야 되니까 일단 이제 사인 맵이랑 베이시스 맵을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이제 사인 맵 같은 경우에는 뿔마, 그러니까 FV가 F-V만 될 수 있도록 F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고요. 이제 베이시스 넷은 이제 임의의 이제 D 차원에 대해서 겹치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D에 대해서 이제 VV 트랜스포스로 이제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인넷에 대해서 이제 계산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뿔마에 대한 어떤 그 네, 이퀴버리언트한 이제 모델링을 해주면 실제로 이제 테스트 MA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뭐 나머지 결과도 이제 다 마찬가지고요. 파라미터의 개수는 거의 다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이제 라플라시안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주고 걔네들이 이제 사인넷으로 뭔가 잘 구성을 해주면 되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이제 결론을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것도 이제 뭐 비슷한 애들이요. 뭐 징크, 저희가 이제 분자인가요? 이 데이터셋이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 패스팅 방법들이죠. 뭐 GIN, GNN, 벨타트, LGNN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메시지 패스팅 방법들이고, 사인넷을 이용했을 때 되게 이제 뭐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실험인데요. 실제로 뭐 아마 이 논문이 처음 올라온 곳이 RCL의 워크숍에 이제 올라왔었어요. 워크숍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아마 뭐 이런 코멘트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뭐 실제로 익스프레시브 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익스프레시브 한 것을 뭐 보여주라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서, 실제로 서브 스트럭처들을 이제 셀 수 있냐 없냐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이제 데이터셋으로서 만들게 된 겁니다. 서브 스트럭처를 센다는 것은 저희가 WR 알고리즘에서는 예를 들어서 3사이클 같은 거를 셀 수가 없거든요. 3사이클이나 아니면 4사이클 이런 걸 전혀 이제 셀 수가 없는데, 이제 라플라시안 포지셔널 인코딩 플러스 사인넷을 넣었을 경우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제
뭐 트라이앵글이나 포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체크를 할 수 있다. 뭐 그래프 프로퍼티로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뭐 좋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피겨 2의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이제 뉴럴 필드 on manifold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빨래에 대한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그 막 바람이 불면 뭐 메쉬가 어떻게 가고 막 그런 이제 RCL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론하는데도 실제로 뭐 잘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림도 이제 어펜딕스에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메쉬를 이용해서 뭐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겐 스페이스 스태티스틱을 이제 실제로 제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멀티플리시티가 실제로 우리 데이터셋에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아이겐 밸류의 멀티플리시티가 아예 없다면 저희가 이런 이제 베이시스 넷이나 사인 넷을 이용할 이유가 아예 없죠. 실제로 이제 맥스 멀티플리시티를 계산했을 때 되게 이제 높은 예들도 있고 적어도 이제 0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에 대한 이제 계산을 다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이제 있는 그래프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내에서 뭐 대부분 이제 50% 넘죠. 이런 예들은 이제 90%가 넘고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저희가 멀티플리시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소개를 해봤는데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이 논문 제 구현도 잘 해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깃허브를 좀 이걸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찬우님 혹시 앞쪽에서 네네네. 얘가 회전의 인베리언스 해야 된다는 부분을 네네. 이제 네네. 아이젠밸류의 멀티플리시티랑 같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혹시 한 네네네. 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아이겐 벡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A라는 에드제센트 매트릭스를 어쨌든 물론 이제 I 빼기 뭐 뭐 저는 P라 할게요. PT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그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A를 어쨌든 뭔가 저희가 스펙트럴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A의 아이겐 밸류가 실제로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2차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물론 뭐 1차원일 때도 사인넷으로 뭔가 네. 당연히 이퀴벌런트 만들 수 있지만 뭐 2차원 이상이라 가정을 할게요. 네. 2차원 이상이라 가정을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원 서브스페이스라 가정하면 2차원 서브스페이스 내에서 이미의 올소노멀한 이제 베이시스가 다 이제 얘 람다 1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올소노멀한 셋들만.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겐 밸류 리컴포지션을 했을 때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수직하고 올소노멀 해야 되니까 그 조건을 네. 만족시키는 람다 1을 찾으려면 이 2차원 서브스페이스 내에서 올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끼리 그러니까 그럼 이런 얘가 V1, V2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얘가 이제 V1, V2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뭔지만 알면 V1, V2가 결정되든 W1, W2가 결정되든 저희가 이 평면이 결정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면과 상관없이 사실 이런 이제 V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평면과 그러니까 이제 평면에만 상관이 있어야 되고 평면에서 저희가 고른 베이시스에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베이시스를 골랐을 때 지금 이 V1은 이제 뭔가 지금 뭐 베이시스 2개 뭐 2차원이면 이제 뭐 좌표 4개짜리 어떤 행렬이겠죠. 네. 뭐 이런 예가 실제로 이제 어떤 올소노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도 같은 함수 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F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의 음.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스태티스틱을 봤을 때 듀플리시티가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가 있는 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실제로 많이 겪고요. 아마 논문에서도 뭐 그런 아마 이전 버전에는 제가 이전 버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뭐 실제로 뭐잘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뭐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여겨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그게 멀티플리시티가 있어야 사실 아이젠벡터가 서로 오쏘고나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냥 그냥 저희가 없었거나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시메트릭하기만 하면은 오쏘고날한데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멀티플리시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확실히 안 잡혀가지고 아, 그럼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람다 1에 대한 그 어떤 아이겐 스페이스이고요. 네, 얘는 이제 람다 2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네, 스페이스는 저절로 자기들끼리 수직이 되게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유도가 있는 부분은 람다 1의 케이스에서는 이런 이제 위아래 방향, 람다 2의 케이스에서는 뭔가 이제 평면에서의 돌아가는 방향의 자유도가 있는 거죠. 이 자유도를 저희가 컨트롤 해주겠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아이겐 밸류를 이제 v1부터 v 아니 람다1부터 람다 l이라고 하면 걔네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아이겐 벡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v1에서 뽑는 거랑 v2에서 뽑는 거랑 당연히 다 독립적으로 뽑아야겠죠. 왜냐면 이미 공간이 수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걔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 그걸 주겠다라는 게 이제 네, 저희의 컨셉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네요. 네,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스테파니 예겔카 논문을 한번 발표했었는데 이 논문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테파니 예겔카하고 그 제자들이 쓴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되게 지켜볼 만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형식을 봐서는 아마 올해 이렇게 막 실험을 추가를 하고 유립스에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립스에 아마 나올 수도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가 좋아갖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질문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기범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 공유 좀 풀어주실래요? 네, 풀어드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제 NAFS라고 Simple Yet Tough to Beat Baseline for Graph Representative Learning이라는 건데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한 달 반쯤 전에 그 공유드렸던 논문 중에 그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논리니어한 어떤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그래프 그 피처 스무딩만 진행해서 그 이제 좋은 어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 링크 프리딕션 결과를 냈던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아까 그런 것들을 발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 Simplifying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건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노드 피처 스무딩만을 통해서 이 그래프의 노드 피처들을 좀 더 적절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 리드 아웃 레이어, 그러니까 뭐 플리퀀시 레이어만 학습을 진행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논문인데, 근데 거기서 그 지난번 공유드렸던 논문과 좀 다르게 이 논문은 좀 더 그 오버 스무딩 이슈를 해결하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면 그 스무딩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진행돼서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버 스무딩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댑티브하게 그 해결을 하려는 그런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앱스트랙트부터,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ICLR 2022에서 이제 리젝이 됐는데, ICML 2022에서는 이제 어셉이 된 그런 논문인데,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일단 ICLR 2022 버전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그걸 이제 받고, 뭐 메인 컨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냥 ICLR 올라와 있는 그 논문 리뷰를 했습니다. 업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나 이제 노드 스트럭처 경보를 이제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이제 GNN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깊은 구조를 이용해야 이제 하이어 오더 스트럭처 인포를 학습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멀리 떨어진 그 어떤 노드의 특성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조합해가지고 그 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레이어를 깊게 쌓는 경우에 이제 오버 스무딩 이슈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깊게 쌓는 경우에는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여기서는 그 타임 컴플렉시티보다는 스페셜 컴플렉시티가 더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학습이 GPU 메모리가 터져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노드 어댑티브 피처 스무딩이라는 NAFS라는 방법을 제안해서 논 파라메틱 메소드로 이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축하는 걸 소개를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피처 스무딩 방법론을 통해서 노드와 그 다음에 다른 홉의 이웃 혹은 뭐 이웃의 이웃들의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여러 개의 다른 홉의 이제 피처 스무딩 한 것들의 어떤 그 특성을 어댑티브하게 골라서 이제 스무드 피처를 선택을 합니다.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nth 홉의 어떤 피처 스무딩을 하는데 그 n을 이제 어댑티브하게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이후에 이제 다른 스무딩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제 앙상블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제 노드 클러스터링하고 링크 프리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좀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뭐 노테이션은 뭐 그냥 우리가 모두 아는 뭐 G, V, E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네네, 그 앞 혹시 위쪽에서 업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이오더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정보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깊게 쌓으면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nth 오더면은 네. 그 n만큼 멀리 떨어진 그런
노드의 그 정보도 그 해당 타겟 노드의 정보에 스며들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소개되는 그 개념이 이제 스무딩 레벨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 스무딩을 이제 그 A hat X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A가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어떤 변형이죠. 그러니까 스무딩 메소드인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노드 피처를 이제 곱하는 것이 이제 결국 스무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버 스무딩 디스턴스를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식에서 이제 우측항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A 햇에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번 스무딩 했을 때의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게 A 햇의 K승이잖아요. K번 스무딩 했을 때의 결과, 그 두 개의 디스턴스를 이제 오버 스무딩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무한번 그 이게 너무 이제 그 깊게 너무 무한번 그 스무딩 된 경우를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뭐랄까 스무딩을 K번 했을 때 그 무한번 했을 때 얼마나 그 뭐 정보량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턴스 메저는 이제 유클리디안 혹은 이제 인버스 코사인 시뮬러티 등등이 이제 가능하겠죠. 이거를 좀 핵심적인 어떤 그 메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일단 뭐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전에 그 스무딩 스피드가 노드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이 이제 스무딩의 그 k의 어떤 값이고, 그다음 y축이 이제 이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스무딩 디스턴스 값이에요. 보시면 그 스무딩이 되는 정도가 그 노드가 그 디그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느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잠깐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 디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노드로부터 더 많은 어떤 정보량이 들어오고 그만큼 스무딩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버 스무딩 이 문제점을 생각을 할 때 그 스무딩을 적절한 어떤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제약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그, 그 K 값, 그러니까 스무딩의 어떤 깊이가 노드마다 최적의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수가 좀 작은 것들은 좀 스무딩을 좀 많이 해야 좀 효과가 있지만,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뭐 디그리가 작은 것들은, 디그리가 좀 많은 것들은 좀 더 스무딩을 적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댑티브하게 스무딩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NAFS의 좀 핵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기존에 이제 스무딩 한 것처럼 이제 논리니어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그 이제 그 스무딩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더 이 스무딩 된 것들을 어떤 웨이트를 통해 어그리게이트를 해가지고 최종 아웃풋인 Z를 그 최종 노드 피처인 Z를 만들어내고요. 그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스무딩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각 모두 다 수행을 해서 동일한 1번 과정을 다른 스무딩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그 어그리게이트에서 좀 앙상블 메소드로 그 최종적인 이제 Z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링크 이제 리드아웃을 한 다음에 링크 프리딕션이나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스무딩 메소드를 이제 뭐 A hat X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L번 스무딩한 결과는 이제 그 이렇게 XL은 그 A hat 이게 어드제인선스 매트릭스죠. A hat X라고 네, 어드제인선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스무딩을 하는 필터를 이제 A hat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0번부터 라지 K번까지 각각 스무딩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셋을 구성을 합니다. 그때 스무딩 웨이트라는 걸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래 식에서 이제 라지 D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오버 스무딩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 DIK가 이제 I 노드에 대해서 이제 K번 스무딩한 결과하고 이제 무한번 스무딩한 결과의 어떤 그 디스턴스겠죠. 그 값에 그 어떤 값, 그걸 통해서 이제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이 이제 그 각각의 K에 대해 계산이 되는데 그 디스턴스가 크면 클수록 더 이 웨이트 값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당연히 무한번 스무딩 한 거하고에 비해서 스무딩은 덜 하면 덜 할수록 더 그 무한번 스무딩 한 것보다 더 디스턴스 길이가 더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무딩이 그 뭐랄까 그 이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웨이트가 더 큰 값을 가지겠죠.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노드의 특성, 이 토폴로지컬 특성에 따라서 이 그 웨이트가 좀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그리가 좀 작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그 스무딩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스무딩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스무딩이 덜 되는데 반해서 그 디그리 개수가 많은 그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스무딩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W의 값이 좀 차이가 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웨이트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트를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 W 이건 뭐 계산 편의성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이 이제 노드 피처 XS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어떤 K번 수행한 그 노드 피처 스무딩을 K번 진행한 것과 그 웨이트를 곱해서 최종적인 노드 피처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디스턴스가 멀면 멀수록 그 더 많은 더 큰 웨이트를 가지고 이 이 피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그 노드의 어떤 토폴로지컬 특성에 따라 그 웨이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무딩 레이어의 피처들을 이제 어댑티브하게 어그리게이트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앱. 네. 두 번째로 이제 피처 앙상블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스무딩 메소드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각기 다른 x를 구하고 그런 것들은 뭐 콘캣이나 이제 풀, 맥스플링을 이용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멀티헤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러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종의 이런 앙상블 메소드를 사용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노드 피처 스무딩을 수행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Z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의 링크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이제 수도 코드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 이런 어떤 그 피처 스무딩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D를 calculate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X hat 그러니까 노드 피처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그 노멀라이즈드 방법론을 사용하여 어드제이션스 매트릭스를 적용해서 이제 이 X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Z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 링크 프리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 파라메트릭 학습 없이 이제 그 노드 피처 스무딩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거를 사용을 이제 실제 태스크에 사용을 했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이거는 그 메모리 코스트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일단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각각 다른 이제 정보들 메모리 위에 올려둘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어드젠스 매트릭스들만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로우 메모리 코스트고요. 그다음에 스피드도 당연히 엄청나게 빠릅니다. 백프롭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걸 사용했더니 이제 아래와 같이 뭐 링크 프리딕션 퍼포먼스가 나왔고 뭐 다른 것 예를 들어 뭐 AG 같은 것들이 그 뭐 코라하고 사이시어 같은 거 좀 잘 나왔는데 퍼브메드 같은 경우 이제 NAFS가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AFS가 대부분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AG가 혹시 예? AGE가 혹시 이거 잠시만요. 이게 뭐였더라? 최근에 봤었는데. 엄청 AGE를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뭐 아마 그 이전까지 아마 소타였을 거예요. 어, 네. 제가 이거 네네. 끝나고 나서 바로 찾아서. 네네네, 괜찮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히 그 러닝을 백프로브 통한 러닝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러닝 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그 큰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NAFS 방법론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소개해드린 SGC보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 되게 기본적인 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아까 스무딩 되는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거를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그냥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그 논문 없고 그냥 좀 약간 뇌피셜로 설명드린 거긴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게 뭔가 디그리 말고 영향을 끼치는 다른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뭔가 스무딩의 경향이 디그리 말고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지금 하나 딱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예시로 든 건 그냥 이 노드 자체의 디그리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보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떤 허브들 있잖아요. 허브. 그러니까 디그리가 굉장히 많은 노드 있잖아요. 네. 그런 노드의 이웃 노드도 아마 이런 좀 이 파란 선 같은 경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 떨어진 애가 디그리가 높은 애면은 뭐 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뭐 의미로 이것도 뭐 받아들이면 되겠죠. 추측인데 약간 네.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애그리게이션 스텝이 이제 0개면 사실 당연히 이제 오버 스무싱 디스턴스가 높은데 네, 그럼 우리가 썸을 이제
거기다 익스포넨셜 씌워서 이제 디스턴스 익스포넨셜 씌워서 이제 더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비율로. 그러면 뭔가 어그리게이션 스텝이 0인 얘들이 가장 뭔가 엄청 큰, 그러니까 0.4, 0.2 막 이렇게 있으면 엄청 크게 막 가중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네네. 제대로 파악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맞네요. 어그리게이션 0이면 레이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그러면 약간 그렇게 되겠네요. 사실 레스넷처럼 그냥 약간 잔차가 더해지는 느낌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 혹시 말이 잘 전달됐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잔차랑은 경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A의 0승 X는 그냥 X니까 그러니까 사실 A 0승 X의 비율이 되게 높을 거고 그러니까 네네. 여기 이 그래프를 본다면 네. 0.4, 0.3 된다면 E의 0.4승분의 썸 E의 몇 승이니까 되게 그냥 X가 엄청 높을 거고 그다음 뭐 A 뭐 1승 X가 막 조금 있을 거고 A 제곱 X가 조금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니까 네. 되게 약간 그냥 사실 그냥 말하면서 어, 생각하는데 그래서 뭔가 잔차를 학습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네네. 기존 X를 전달하고 네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잔차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한 그러니까 0.8X 잔차라기보다는 정도. 그러니까 스무딩하지 않은 그런 정보도 충분히 많이 쓰는 거죠. 네. 네네네. 저는 그래서 좀 그 뭐랄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논문이 네. 이건데 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나네요. 처음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그 GNN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네. 이 태스크를 할 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략 이제 아키텍처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패싱을 쓰는데, 근데 각각의 레이어의 노드 피처들을 다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리커멘데이션 타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네.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각각의 레이어에 결국 음,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까 이 제가 소개드린 본 논문에서는 결국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빵 번째 혹은 뭐 1번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웨이트가 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노드 피처를 좀 많이 그 피처의 웨이트를 좀 크게 사용했고, 그 이후에 좀 더 그냥 레이어 좀 깊은 레이어 같은 게 좀 덜 사용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음, 근데 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 제가 GNN은 정말 이제 거의 안 봤을 때 처음 이 논문을 보고 이후에 이제 좀 같이 이런저런 논문 봤을 때 이렇게 좀 그래프의 어떤 중간 단계의 노드 피처들을 사용한 그런 논문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이거 왜 그게 뭐랄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문이 왜 이렇게 별로 없나 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레이어만 어떤 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마지막 레이어에 모든 이런 그 함축적인 정보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정보 손실 없이. 근데 그러네요. 오늘 논문이랑 뭐 이 논문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뭔가 그 메시지 패싱이나 뭐 그 노드 피처 스무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진행이 될 때 어떤 성능이 좋은 걸 보면은 이런 그 이전 좀 얕은 레이어에서의 정보가 좀 손실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냥 막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더 네,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그리고 또 기봉님 오늘 하셨던 것 중에 또 앙상블 그러니까 피처에 대한 앙상블을 이용했더니 또 잘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피처를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혹시 막 피처들에 대한 또
그냥 저는 이제 맨날 이퀴버런트하게 생각하니까 네네. 피처들에 대한 또 이퀴버런트한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좀 들고 좀 재밌네요. 예, 어쨌든 뭐 이원 논문도 좀 어렵지 않게 읽었는데, 네, 예, 어쨌든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이 그 GNN에서 러닝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저도 좀 동의합니다. 그냥 프리 프로세싱만 좀 이쁘게 잘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그 플리커넥팅 레이어만 좀 잘 학습시키면, 그러니까 프리 네, 프로세싱 잘한 다음에 그냥 FCN에 넣으면 잘 된다. 뭐 네, 그냥 퉁치면 이런 건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GNN의 어떤 그 뭐랄까 의미가 뭔가라는 거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뭐 제 발표는 일단 감사합니다.